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지금 종목별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1,200개 나와 있습니다. 10개 중에 한 6종목은 밀려나는 장세로 심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또 실적이 좋았던 쪽들이라든지 또 한동안 좀 쉬었던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흐름이 아주 강하게 붙여져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수는 저 지난번에 이미 박스 2020에서 2100 정도가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박스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평온한 정도의 수준인데 종목들로 보면 연중 저점 종목들이 특히 코스피 대형주 경기 민감주 쪽에서 거의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수천억대 매도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약간 마켓 리스크 양상을 좀 띠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 쪽이 그리고 시장 전체의 어떤 대형주 쪽이 계속해서 둔하다 보니까 그 틈새에서 좀 방어주 양상 혹은 성장주 쪽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틈새 쪽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은 성장주들이 화려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흐름 자체는 성장 쪽이 좀 더 유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별적인 매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증대된 구조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두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포지션 자체를 올인한다거나 그런 관점에서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그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한 중국 특허 얘기 나오고 나서요. 관련해서 이제 오늘까지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와 있고요. 한미약품까지 오늘은 같이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지금 21선에서는 견조하게 오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한미약품 51만 원대 여기가 지켜진다라면은 제약 헬스케어는 추가적인 시세 내지는 좀 남아있는 시세를 한번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었는데 한미약품 계속 그런 움직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좀 주의할 점은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던 7월 7일 기준으로 그 하락을 좀 회복한 종목들 위주로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웅지액이라든지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종근당 헬스케어 이런 종근당이라든지 대웅제약 그리고 코롱생명 이런 종목들은 그 이하로 지금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제약주 바이오주들도 이전처럼 광범위한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미약품을 보시고 한미약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덜 올라온 종목을 사시는 매매는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직접적으로 타겟을 공략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헬스케어와 제약은 아직까지는 최후방 지지선은 좀 지켜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지금 CJ E&M 쪽에서 재료가 나왔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미국에 있는 모바일 게임을 1,500억 주고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이제 E&M하고 NC소프트 같이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또 이제 하반기에 31개 정도의 라인업이 양사에서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C가 아주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NC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웹젠이라든지 그리고 넥슨 GT 몇몇 게임주들이 지금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약간 변동성이 좀 생겨 있는 상황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성장주들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데 게임주들은 휴식기가 좀 있었고 전반적인 게임주 모두가 오르긴 힘들지만 뭔가 게임주 개별적인 모멘텀 예를 들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 될 거고 웹젠 같은 경우는 전민 기적이 중국 쪽에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이 계속 좋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 개별적인 이런 그 재료를 갖춘 게임주들의 경우에 최근에 휴식기가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컴투스 같은 종목은 현재 대상은 좀 못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제약주도 마찬가지지만 업종 내에서의 그 기존 성장주들도 전방위적인 상승이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전보다 시장의 매기는 분명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트레이딩에 있어서 2등 종목이 아니라 직접적인 타겟 공략을 하시는 것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세실업 보겠습니다. 오늘 원엔 환율도 100엔당 한 940원 선 계속 움직임 나오고요. 환율 부분이 단기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동차도 뭐 나쁘지 않고요. 이 한세시력 같은 경우도 거의 수출 관련해서 비중이 거의 뭐 100%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 수출로 나와 있어서 뭐 수혜격이다라는 분석도 약간 있던데요. 오늘 연고점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세시력은 추가로 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이번 달 3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뭐 다음 달도 일단 어느 정도 이 시세는 연장은 가능하겠지만 지나친 추격 매수는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제가 오히려 오늘 한세실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세실업의 이런 어떤 그 예를 들어 섬유의복 쪽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하는 종목이 나온다라면은 시장이 이쪽에서의 트렌드를 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 움직임이 왜 나오는지를 보시면은 경기 민감주의 약세, 수출주 쪽에서도 환율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국내 어떤 산업재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비켜 있는 종목들이 섬유의복 쪽에서 있기 때문에 한세실업을 필두로 해서 어제 영업무역의 상승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한섬이라든지 L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지금 현재 약세 구조로 봤을 때는 뭐 당분간 강력한 V자형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 속에서 섬유의복 쪽에서의 종목 역할이 시장에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오늘도 한 3% 밀리고요. 뭐, 현대랑 대우도 계속 같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아침에 뭐 여의도 쪽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드릴십이 2분기에 납기를 못 맞춰서 2017년 1분기 이후로 연장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여기도 이제 가믹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오늘 13,600원 선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자, 조선주들은 뭐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이 사실상 작년도 그 이번 1분기라든지 이런 구간들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삼각 처리를 대규모로 했죠.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 공기라는 부분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피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계속해서 지연을 시키는 거지 뭐 도크가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지금 공기가 지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조선사들이 능동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경기, 전반적인 산업재 경기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연동하겠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의 어떤 약세라든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상승 속도가 여전히 좀 느린 상황이라면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것은 뭐 쉽게 시점을 예측하기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더군다나 상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부상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치 관점에서의 접근도 좀 모호합니다. 다른 섹터보다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피 대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일단 뭐 엔지니어링 관련한 분식 루머는 뭐 현대 쪽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적도 예상만큼은 나와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외 쪽 뭐 플랜트 관련된 이슈들은 여전히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현대건설 오늘 10%뭐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공교롭게도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돼버렸습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발 쇼크가 오히려 단기적인 낙폭이 큰 종목들 이것도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지금 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로 들면서 제가 뭐 GS건설이나 대림산업 또 삼성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상각을 했는데 현대건설은 상각이 없었다 이런 부분인데 현대건설은 사실 해외 플랜트 쪽을 현대엔지니어링 자회사를 통해서 플랜트 발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뭐 노출된 루머 자체가 뭐 3, 4천억대 그 공사만 그랬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뭐 건설 회계를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건설 회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제조업 회계와 다르다라는 건 뭐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손실 계상이라든지 원가 처리 자체가 다 불투명한 게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불확실성을 좀 키운 양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뭐 기본적인 장부상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면 가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는 과정에 놓이게 되는 거죠. 뭐 조선이 지금 현재 가장 깊이 쪽이라면은 건설은 약간 차선호 깊이 쪽 뭐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B2B 양상들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상각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산업재들은 당분간 좀 부진의 기간이 좀 길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급락이 아닌 상태에서의 급락이 나온 섹터는 V자형 반등이 힘들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공격적인 배팅을 낙폭을 보고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대한 경기를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건 여전히 관심권역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그래도 2040선 뭐 깨졌다가 한 10포인트 바닥에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일단 뭐 또 바이오 쪽 셀트리온 포함해서요. 또 살아나게 되면서 뭐 흐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훨씬 거래소 상장 종목보다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수도 실적이 좀 담보를 해주니까 크게 흔들림은 없는데요. 자, 남은 30분 정도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낫겠습니까? 일단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사실 미국 채권 쪽을 봐서는 이번 FOMC에서 뭐 딱히 9월달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이던스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 쪽에서는 뭐 거의 완연하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불확실 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지수가 아직까지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종목들이 이 정도로 빠지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좀 들고 계시는 것도 충분한 이후의 전략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들고 그냥 버텨내시는 것보다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낙폭과대를 단기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별 효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추세주들 쪽에서도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온 상태에서 혹 지수가 이후 추가적인 하방 변동이 나온다라면은 코스닥도 빠른 속도로 어떤 단기적인 하방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좋은데 그동안 오름폭이 좀 적었던 종목들을 좀 찾아서 선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성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1차적인 로스컷 자리를 반드시 잡으시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재 섹터 같은 종목들은 저가에 물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가 있지만 성장주들의 경우에는 성장이 꺾이거나 상투가 나와버리면 이후에 반등 시에 그 가격이 회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어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